예, 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딱 저녁 9시입니다. 오늘 3월 3일 수요일이고요. 네. 제가 이 피터 린치의 동영상 일부를 지금 올려놨는데, 일단 보실까요?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한다. 누구라도 금리를 3번으로 연속만 맞출 수 있으면 억만장자가 될 거야. 아무도 경제 예측을 못하고, 경제 전망에 14분을 쓰면 12분은 버리는 거다. 음. 자, 경제 예측은 그냥 쓰레기야. 금리? 예. 과거의 연준 의장 그린스펀도 자기도 금리 예측을 못한다. 물론 6개월 후에 금리는 맞출 수 있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 금리는 못한다. 연준 의장도 예측 못하는 거를 어때 일반인들이 장기 금리를 예측하겠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먼저 본 거는 오늘은 제가 금리 금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4분을 쓰면 12분은 버린 거라고 하니까 한 10분만 하고, 짧게 10분만 하고 8분만 버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이, 나스닥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물론 뭐 그저께는 또 양봉이 좀 나왔다가 어제 다시 또 두드려 맞았죠. 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죠. 보시면, 자, 미 국채 금리 불안정. 그래서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일단 국채 금리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봅시다. 이 보시면 9월에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죠. 자, 작년 9월 요맘때였을 거예요. 요때도 한번 약간 조정이, 지금 보면 여기지만 그때 이 자리에서 보면, 그때 이 자리에서 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2,000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무너졌어요. 이만큼 무너졌어요. 10,000포인트까지. 거의 지수가 20% 정도 무너졌었죠. 이게 한 9월 11일, 12일, 13일, 14일이니까 9월 중순 때쯤이었어요. 이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 자, 볼게요. FOMC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됐다. 이게 9월 17일, 16일이죠. 그러니까 방금 보시면 한번 볼까요? 9월 10, 여기가 3일이고요. 한 요때쯤 될 것 같아요. 요 날입니다. 요 날 9월 16일. 이날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이제 장이 혼조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계속 9월 그 자리입니다. 이때도 9월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볼게요. 작년 9월에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거다. 응? 그래서 뭐 점도표도 2023년까지, 자, 16명은 2022년까지, 14명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 근데 이게 방금 그 말이죠. 방금 전에 저기 우리 파월 형이 얘기한, 야, 장기금리 연준 의장도 모른다. 이거 모르는 거야. 경제 예측 쓰레기다. 금리? 금리? 예. 6개월 장기금리 못 맞춘다. 어떻게 맞추냐? 못 맞추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1년, 우리가 뭐 과거 한 2년 전에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2020년 3월로 돌아가면, 그러고 나서 장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세워 나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3월에 어떤 분은 그 폭락장에서 정말 쇼 포지션을 왕창, 그것도 3월 19일 그 바닥에 그날 들어가신 분도 제가 제 주변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청산했지만. 누가 후 노우즈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월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2020년, 23년까지 제로금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이건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자, 단기금리는 연준이 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 3월에도, 3월, 이게 작년 3월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대폭락 때. 이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했죠. 이때. 자, 그러면서부터 계속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증시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9월에도 똑같은 기사예요. 연준이 이날 장기 저금리 유지 기조를 밝혔는데도 뉴욕 증시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술주 불안 등의 혼조 마감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결국은 9월에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장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왜냐? 연준이 계속 제로금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또 봅시다. 현재로 돌아와서, 자, 이게 최근 기사죠. 3월 3일. 일단은 라일 브레이너드 연방 연준 이사가, 자, 언급을 하나 했어요. 언급을 했고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어요. 국채 금리에 대해서 주시하겠다. 지난달에 상원 은행위에서 이제 파월 청문회를 했었죠. 그래서 국채 금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양호한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의 증거. 그래서 이 시장이 연준이 이거 뭐야, 금리 상승하는 거 그냥 용인해 주는 거네 결국은. 응? 연준은 그냥 속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금리 올라오냐. 왜냐면 금리가 인상 올라온다는 말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러면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증거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뭐 무슨 제롬 파월이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뭐 롱포지션 잡아놓고 뭐 사놓고 뭐 주식 사놓고 막 주식 시장을 계속 올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금리가 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아하겠죠. 회복이 되니까. 하지만 자, 일단은 이 프레이너드 이사가 자, 한마디 말을 했어요. 좀 보겠다. 국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조금 더 직접적인 언급을 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뭐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겠네요. 오늘은 3일이고 내일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컨퍼런스에서 국채 시장과 금리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뭘 하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 몇 번 올릴 때마다 연준이 결국은 플랜 B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플랜 B가 나오겠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YCC라든가. 그래서 파월이 4일 연설에서 힌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장기차가 이렇게 오르는데, 저 지난해에도 한번 검토했다가 안 썼어요. 지난해에도 YCC나 이 얘기가 있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제 생각엔 그래요. 결국은 사실 시장이, 저는 오히려 지금이 3월 첫 주죠, 1주죠, 다음이 3월 2주고 그러면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중순에 시장이 그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짚고 올라와 버린다. 지금 국채 금리는 좀 다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죠. 왜 굳이 시장이 다시 증시도 안정을 되찾았고 국채 금리도 다시 안정화가 됐는데 굳이 거기서 우리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시장이 계속 좀 불안정하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요동을 치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못 이겨서 연준도 결국은 뭔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물론 뭐 저도 지금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숏을 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주면 좋긴 하지만 1, 2주 정도는 좀 횡보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좀 이렇게 불안해지면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후로는 뭐 3월 말부터 4월까지는 더 좋은 시장 흐름이 한 번 더 나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요거는 뭐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요거는 좀 견디시고 뭐 지금 여기서 저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전환됐다, 추세가 이제 완전 꺾였다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 추세를 보고 있고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조금 더 윗방향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월봉은 너무 기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작년 3월이고 지금이 이 자리인데 뭐 중간중간에 몇 번의 조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연준에서 뭔가 카드를 꺼내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은 또 기술주, 특히 지금 이제 기술주가 많이 꺾이잖아요.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3월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래서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오늘도 프리장 보니까 좀 오르는데 오를 때 따라잡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거나 추매를 하고 싶으면 오히려 시장이 좀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스펙이 어제도 보니까 뭐 10불대가 널려 있고 꼭 10불대가 아니어도 뭐 한 11불대, 12불 정도까지도 이제 어떤 특정 스펙들은 이제 합병이 확정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그 합병하는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12불대 정도도 충분히 트라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그럼 뭐 금리 인상 되면 아예 뭐 주식을 안 하냐, 못 하냐, 주식시장에 못 가냐. 나스닥 월봉을 한번 보죠. 자, 나스닥의 월봉이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죠.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도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결국은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속 상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계속 이 금리가 뭐 오르냐,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으니까 뭐 좀 대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뭐 데일리 트레이더가 아닌데 너무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을 찾는데 계속 에너지를 더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까 앞서서 파월 형님이 뭐 경제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거에 14분 쓰면은 12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12분 했거든요. 10분은 버렸나요? 근데 이게 경제 전망이라기보다 이제 단기적인 단기 예측이니까 단기 예측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영상을 좀 올릴 게 있어서 5G가 요즘에 엄청 폭락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